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법, 내 마음에 단단한 울타리를 세우는 9가지 이야기.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큰 부분이지만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상처받고 너무 멀어져 소외되기도 하죠. 누군가는 내 에너지를 빼앗고 누군가는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사람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 그리고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할 사람들을 알아보는 법까지 인간관계의 핵심 기술을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관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5가지 비결. 살아가다 보면 무엇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결국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노력이 없으면 관계는 쉽게 멀어지죠. 오늘은 사람들과 오래도록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비결을 함께 나눠볼게요.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 빛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첫째, 자주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고마워 라는 말은 짧지만 그 힘은 참 큽니다. 누군가 나를 도왔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진심 어린 감사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따뜻한 행동이에요. 매일 누군가에게 감사할 일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관계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둘째,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엔 언제나 사람들이 머물게 되어 있어요. 공감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함께 느껴주는 것. 때로는 한마디 위로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귀가 더 큰 힘이 되기도 하죠. 셋째, 상대를 인정하세요.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대를 자꾸 바꾸려 하거나 내 기준에 맞추려는 태도예요. 좋은 관계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 성격, 말투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진짜 존중이죠. 너는 왜 그래?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넷째, 대화를 독점하지 마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대의 말을 기다려주는 여유, 말 사이에 여백을 남겨주는 배려. 그런 섬세함이 있을 때 대화는 비로소 깊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말이 많다고 마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을 나누는 마음에서 진짜 소통이 생겨납니다. 5째, 신뢰를 쌓으세요. 모든 관계의 바탕은 결국 신뢰입니다. 신뢰는 단번에 쌓이지 않아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험담하지 않는 것,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감정을 만들죠. 신뢰가 쌓이면 다툼이 생겨도 금방 회복됩니다. 반대로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사과해도 마음은 멀어지게 돼요.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세요. 좋은 관계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소해 보이는 태도, 작은 말 한마디, 진심을 담은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쌓여 오래도록 따뜻한 인연이 됩니다. 사람이 전부는 아니지만 결국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건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이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따뜻함은 꼭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5가지 방법.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유독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함께한 시간이 짧아도 그 사람의 말투, 눈빛, 따뜻함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남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해보려 해요. 첫째, 진심을 다해 경청하세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그렇구나 하고 말해주는 것.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위로를 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진심 어린 경청은 말보다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말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요. 둘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세요. 사람들은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무거운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미소, 상대를 인정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당신을 또 보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햇살이 되어주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한 매력입니다. 셋째,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배려는 크게 보여주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문을 먼저 열어주는 손길,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자리를 바꿔주는 마음, 잠시 멈춰주는 눈빛. 이런 작고 조용한 행동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배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느껴지니까요. 그 작은 다름이 결국 그 사람 참 따뜻했어 라는 기억으로 바뀌게 됩니다. 넷째,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사람들은 진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요. 감정을 숨기고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때로는 부족함도 실수도 담담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더 편안하죠. 좋은 건 좋다고 말하고 불편한 건 부드럽게 표현할 줄 아는 용기. 그 솔직함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듭니다. 꾸미지 않아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가장 큰 매력이니까요. 다섯째,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인상을 남기세요. 모든 만남엔 끝이 있죠. 하지만 끝이 따뜻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남습니다. 헤어질 때 건네는 고마웠어요. 웃으며 하는 작별 인사, 마지막까지 배려하는 태도. 그 짧은 순간이 사람의 기억을 결정짓습니다. 좋은 인상은 오래가고 그 사람을 다시 찾고 싶게 만들죠. 끝까지 따뜻한 사람이 되면 언제나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그건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는 동안 편안했고 헤어진 후에도 따뜻함이 남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진심은 언젠가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멀어진 관계를 다시 가까워지게 하는 5가지 행동.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또 멀어지곤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죠. 하지만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멀어진 관계를 다시 가까워지게 하는 5가지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과가 필요하다면 먼저 하기. 멀어진 관계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오해가 큰 벽을 만들기도 하죠. 상대가 먼저 사과하길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는 미안했어.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했어.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게 합니다. 둘째, 작은 연락부터 시작하기. 오랜만에 연락을 하려면 괜히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생각나서 연락했어. 짧고 가벼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긴 대화보다 짧은 안부가 마음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편하게, 가볍게 시작하세요. 셋째, 공통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멀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줄 열쇠는 함께한 추억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때 웃겼던 일 기억나? 그때 진짜 좋았지.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기억을 꺼내는 것, 그 자체가 다시 친밀감을 만들어줍니다. 억지로 과거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좋았던 순간을 가볍게 떠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 특별한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을 떠올리며 준비한 작은 것, 예를 들면 좋아하는 커피, 책 한 권, 짧은 손편지, 네가 생각나서.
이 한마디와 함께 건네는 선물은 상대방 마음에 따뜻한 흔적을 남깁니다. 정성은 선물의 크기보다 마음에 있습니다. 다섯째,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기. 내가 다가갔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도 회복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상대방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기다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심은 결국 전해지니까요. 멀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건 어렵지만 한 발짝 다가가는 용기, 작은 관심, 그리고 기다림.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서로의 곁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관계는 결국 마음을 향한 작고 꾸준한 걸음들이니까요. 2년을 끊고 싶을 때 해야 할 5가지 행동. 관계는 참 묘합니다. 처음엔 서로가 필요해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인연이 내 삶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죠.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데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가고 억지로 버티고 있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5가지 행동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감정을 정리하기. 인연을 끊는 건 단지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감정과 먼저 이별하는 과정입니다. 상처받은 마음, 서운함, 집착, 혹은 미련, 이 감정들을 천천히 마주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때 비로소 이 관계를 끝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둘째, 솔직하게 말하기. 회피는 후회를 남기고 침묵은 오해를 만듭니다. 정리를 원한다면 가능하다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말 한마디 없이 멀어지는 건 관계의 흔적을 더 지저분하게 남기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해해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했다는 내면의 평화를 가질 수 있어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한 문장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셋째, 자신을 보호하는 자세. 관계를 끊는 일은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상대가 변화를 요구하거나 감정을 흔들며 다시 붙잡으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휘둘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당신이 내린 결정이 나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임을 기억하세요. 경계를 만들고 거리두기를 명확히 하세요. 그게 자기 보호의 시작입니다. 넷째, 무리한 타협 피하기. 정리를 결심한 순간에도 우리는 자꾸만 타협을 생각합니다. 이번만은 봐주자,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마음들이 관계를 끝맺지 못하게 만들죠. 하지만 애매한 타협은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끝내기로 마음먹었다면 흔들리지 말고 선명하게 마무리 지으세요.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가장 건강한 결단입니다. 다섯째, 시간과 공간을 두기. 사람과의 거리는 말로만 만들어지지 않아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연락처로, 같은 SNS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연락을 끊고, 마음을 끊고, 생각의 회로를 끊어내는 데에는 물리적인 거리도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당신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고 받아들이는 힘도 생기게 해줄 거예요. 모든 인연이 영원할 순 없어요. 때로는 내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 놓아야 할 관계도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끝맺어야 하는 관계가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당신이 끊어낸 인연은 결국 당신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5가지 신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진 않죠. 어떤 관계는 마음을 지치게 하고 내 자존감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떠나야 할 신호를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첫째, 항상 불편함을 느낄 때. 함께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 이미 당신의 마음은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눈치를 봐야 하고 나답게 행동하기 어려운 관계는 내가 나를 숨겨야만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랑 있을 때 나는 어떤 표정이었지? 둘째,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할 때. 관계는 균형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참고 내가 맞춰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의무가 되어버린 사이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셋째,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말투 하나, 행동 하나에서도 존중은 드러납니다. 늘 무시당하고 농담처럼 상처를 주는 말을 들을 때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성격이야 라고 넘기게 되죠. 하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진짜 사랑은 절대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을 아낀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말과 태도에 드러납니다. 넷째, 갈등만 반복될 때 모든 관계엔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가입니다. 같은 문제로 계속 싸우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며 서로가 지쳐간다면 그건 해결이 아니라 소모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더는 바꿀 의지가 없다는 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 혼자 버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상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조종할 때 처음엔 의존처럼 보였던 말들, 너 없으면 안 돼. 네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리고 자유를 빼앗는 도구가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지배와 통제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당신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관계는 때로 우리를 자라게 만들지만 때로는 우리를 갉아먹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관계는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놓는 것도 용기입니다. 스스로를 더 아끼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진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감정 기복이 큰 사람과 멀어져야 하는 이유 5가지. 살다 보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땐 괜찮지만 조금만 틀어져도 상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내 하루가 흔들리곤 하죠. 우린 모두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날씨가 변덕스러운 바다 위에 있는 듯한 불안정함을 안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은 감정 기복이 큰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 5가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기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어제는 웃던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날카로운 말을 던집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눈치를 보게 되고 오늘은 괜찮을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 불확실성과 긴장은 알게 모르게 나를 소모시킵니다. 내 감정이 아닌 타인의 기분에 휘둘리는 삶은 결국 지쳐버리게 되어 있어요. 둘째, 감정적으로 소모된다.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고스란히 쏟아냅니다. 화를 내고 울고 다시 웃고 그 모든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당신이 같이 타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처음엔 위로해주고 받아주고 싶어도 그게 반복되면 감정의 에너지가 바닥나죠. 정작 나 자신을 위한 감정은 돌볼 여유조차 없어집니다. 셋째, 갈등이 반복된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문제를 감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말을 바꾸죠. 그래서 대화로 풀 수 있는 일도 갈등으로 커지고 맙니다. 사과와 오해, 그리고 다시 또 상처. 이런 관계는 마음보다 피로가 더 쌓이게 되어 있어요. 넷째, 안정감이 결여된다. 좋은 관계는 따뜻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기분이 나빠도 존중은 지킬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린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감정 기복이 큰 사람에겐 이런 안정감이 없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관계는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다섯째, 자기 개발에 방해가 된다. 사람은 마음이 안정돼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 기복이 큰 사람과 함께하면 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를 위한 시간, 에너지, 의욕이 줄어들죠. 자신의 삶을 잘 가꾸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환경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때로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가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이 격한 사람에게 내 감정까지 맡겨버리면 언제나 불안정한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기분으로 살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따뜻한 일이지만 나를 지키는 것 또한 지혜로운 일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수록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하니까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5가지 유형.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오늘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5가지 유형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더 평온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첫째, 계속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기분이 가라앉고 생각이 무거워집니다. 세상 일에 늘 불만이 많고 좋은 일보다 나쁜 일만 이야기하죠. 이들은 대화를 공감이 아닌 불평으로 이어갑니다. 잘 돼봤자 뭐하니? 어차피 다 소용없어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옵니다. 그 말들이 당신의 의욕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조용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의 기운을 닮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사람을 곁에 두세요. 둘째,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 처음엔 함께 웃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비난의 화살이 결국 당신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늘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실패를 조롱하고 약점을 들추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의심하고 조심하고 벽을 쌓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비난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함께 있으면 따뜻해지는 사람과 점점 차가워지는 사람, 구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언제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당신의 감정엔 관심이 없습니다. 도움을 줄 땐 열심히 받아들이지만 정작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나도 바빠라며 외면하죠. 그 관계는 언제나 일방향입니다. 마치 당신이 그 사람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만들죠. 하지만 진짜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겁니다. 언제나 나만 외치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넷째,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작은 거짓말도 계속되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언제부턴가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집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늘 불안과 눈치 속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믿어야 할까? 이번엔 진짜일까? 그렇게 의심이 일상이 되면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됩니다. 거짓이 반복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진심까지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관계는 신뢰 위에 쌓이는 법입니다. 다섯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화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이에게 늘 긴장과 불안을 안깁니다. 이들은 자기가 화를 내고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당신이 조심해야 하고 당신이 참아야 하고 결국 당신만 상처를 안게 되죠.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했나? 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좋은 에너지, 따뜻한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다만 먼저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을 곁에서 걷어내야 비로소 그 따뜻한 인연들이 당신 삶에 들어올 수 있어요. 당신의 평온함과 행복을 위해 오늘의 이 메시지가 작은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늘 당신 편에서 응원할게요. 사람을 은근히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지치고 에너지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나만 이야기하게 되거나 대화가 끝나면 이상하게 후회가 남거나
딱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런 사람과 있으면 조용히 피곤해지죠. 오늘은 사람을 은근히 피곤하게 만드는 5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거리 두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첫째,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어제 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비슷한 말을 반복하며 늘 자신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사람. 처음엔 위로해주지만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나의 에너지는 소진되고 맙니다. 공감은 의무가 아니에요. 진심이 오가야 가능한 것이지 계속 듣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둘째,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대화는 주고받는 건데 그 사람과의 대화는 늘 일방향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어도 눈은 딴 데가 있고 금세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가죠. 이야기를 듣는 태도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걸 느낄 수 없을 때 우리는 피로해지고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셋째,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조금만 말을 잘못해도 금방 서운해하거나 기분이 안 좋다며 자리를 망치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상대방이 늘 그 감정을 조심스럽게 받아줘야 하는 관계.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항상 내가 조심해야 하고 내 말도 감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기 감정에만 몰두한 사람은 결국 타인의 감정은 보지 못합니다. 넷째, 항상 비교를 한다. 누구는 그렇게 안 하던데 내 친구는 벌써 집 샀더라. 너는 왜 아직도 그거야? 자신도 모르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항상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 그 비교 속에서 누군가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되고 나는 그 틀 안에서 작아지고 말죠. 비교는 위장된 무시입니다. 그리고 그 위장된 말이 오랫동안 마음을 피곤하게 합니다. 다섯째,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을 한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다른 사람이 그랬다며.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책임을 나누는 사이에서 자랍니다. 책임을 밀어버리는 순간 관계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사람에게 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을 조금씩 지치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관계를 알아차리는 순간 조금씩 거리를 두고 내 감정을 지키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곧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늘 존중받고 편안해져야 할 존재니까요. 교활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5가지 방법.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겉으론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교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면 조용히, 그러나 깊이 상처받게 되죠. 오늘은 교활한 사람을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보는 5가지 단서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말보다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교활한 사람은 입으로는 언제나 친절합니다. 도와줄게. 넌 소중해. 그렇게 하지 말지. 하지만 막상 행동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책임질 상황에선 슬쩍 빠져나갑니다. 말이 아름답더라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둘째, 사람을 자주 이간질합니다. 겉으론 모두의 편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살짝 아주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험담합니다. 그 사람 원래 좀 그래.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며 다른 사람과 당신 사이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죠. 자신의 입지를 위해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 그건 결코 실수가 아니라 교활함입니다. 셋째, 늘 이득을 챙기는 쪽에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언제나 손해보지 않습니다. 도움을 줄 때도 결국은 본인의 유익을 계산합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그 사람만은 어쩐지 잘 빠져나오고 잘 얻어갑니다. 이득 앞에 망설임 없이 움직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거리 두기를 시작하죠.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신중히 거리를 두세요. 넷째, 책임질 일이 생기면 사라집니다. 교활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조용합니다. 처음엔 자신감 있게 의견을 내지만 막상 그 의견이 문제가 되면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그건 네가 한 거잖아 하고 발을 빼버리죠. 책임질 상황에서 조용히 뒷걸음치는 사람. 그건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의도된 거리두기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항상 피해자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어도 결국 마지막엔 피해자인 척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그저 도와주려고 했는데.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감정적으로 끌고 가죠. 결국 주변 사람들은 그래, 네가 너무 힘들었겠다며 또 한 번 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조심하세요. 그건 감정으로 조종하는 교활함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겉으로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정하고 똑똑하고 잘 웃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조금만 오래 유지해보면 알게 됩니다. 항상 본인에게 유리하게만 흐르고 당신만 자꾸 지치고 불편해지는 관계. 그건 어쩌면 교묘하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단서를 기억해 두세요. 내 사람을 지키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거리를 알고 필요할 땐 과감히 정리하며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관계의 지혜와 단단한 마음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